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학대적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학대자가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특정 성격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학대는 통제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압박,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잠재된 가학성이 뒤섞인 복잡하고 독성이 강한 칵테일과 같습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희생자를 완전히 지배하려 하면서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의 피해자들은 종종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어떤 덫에 걸렸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관계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현실적인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고 가능한 한 멀리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깊은 정 때문에 혹은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로 독이 되는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머물러야만 한다면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완전한 순응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폭력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자들은 실제적이든 상상 속의 것이든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불균형적으로 큰 분노와 폭력성을 터뜨립니다. 따라서 절대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의 말을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당신을 온갖 방법으로 모욕하고 상처를 준 뒤에야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공유나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러니 먼저 친밀감을 표현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의는 그들에게 나를 조종하려는 수작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독백이 흐릅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숨겨진 의도가 뭐지? 학대자들은 대부분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리하게 거짓을 감지하고 이는 오히려 편집증적인 의심과 질투를 유발할 뿐입니다. 그의 직업적 성취나 외모, 심지어 다른 여자들과의 성공담 같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절대 과하지 않게 적정선을 지켜야 합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현실과는 정반대인 완벽하고 조화로운 환상의 왕국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 왕국에서 그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숭배와 복종의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현실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지 자신이 사실은 실패자이거나 폭군,
혹은 억압받는 가족들에게 미움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을 암시하는 순간 당신은 억제할 수 없는 적대감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바깥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을 그의 위대함과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안심시켜주세요. 그의 자아상, 전능함, 판단력, 지식, 능력, 경력에 직간접적으로 흠집을 낼 수 있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신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니 당신은 그를 신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절대로 반대하거나 당신의 관점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의 생각의 흐름을 목격하기 위해 존재할 뿐 당신의 독립적인 자아를 드러내어 그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처럼 인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끝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모습을 보이거나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자율성이나 독립성의 표시는 그를 극단적으로 자극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숨기고 명백한 선택을 하거나 선호를 표현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 필요, 수입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우리 둘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그에게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세요. 어리석게 보이되 너무 어리석어 보이면 그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학대자를 기쁘게 하는 것과 그를 편집증 환자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금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고 취미와 학업을 그만두고 집안에만 머무르십시오. 그는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 당신의 가족과의 관계까지 의심하며 폭력적인 질투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쏟는 관심조차 질투할 것입니다. 그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고 경멸하는지 그가 알아차리게 하십시오. 학대자에게 당신은 하나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가 당신의 시간을 독점하고 당신의 마음과 몸까지도 통제합니다. 당신을 때리는 것은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저녁으로 무엇을 요리할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외출할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선택까지도 그가 대신 결정합니다. 이것은 살얼음판 위를 끊임없이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능적인 자세는 학대의 끔찍한 표현을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학대자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포식자와 한 우리에 갇히거나 독사와 한 둥지에서 지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길들여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본성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결국 그의 다음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른 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대립적 자세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전략의 핵심은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당신의 경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학대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에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이성적인 행동과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필요, 소망, 우선순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갈등은 가장 사랑이 넘치는 관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병든 관계에서의 대응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받은 대로 갚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이 얼마나 쓴지 맛보게 해야 합니다.
학대자들은 포식자처럼 먹잇감의 가장 미묘한 감정 신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절대 그에게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협상하려는 의지는 그들에게 약점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폭력적인 가해자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감정적인 협박이나 갈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학대자는 피해자와 함께 우리 둘이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 맞선다는 식의 왜곡된 공유 현실, 즉 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상황이 험악해지면 관계를 끊거나 경찰, 판사, 친구, 이웃, 동료를 개입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자는 바로 그 죄책감을 심어주는 데 능숙합니다. 그는 책임을 전가하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당신이 겪는 학대를 비밀로 하지 마십시오. 비밀은 학대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친구, 동료, 이웃, 사회복지사, 경찰, 언론, 법원, 당신의 말을 들어줄 누구에게든 털어놓으십시오. 그를 위해 변명하거나 그를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그에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잘못된 동정심으로 그를 대하지 마세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잘못에 당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대응함으로써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자신의 가학적인 욕구를 풀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게 만드십시오. 때로 학대자는 제3자, 즉 자신의 가족이나 동료들을 이용하여 당신을 고문하고 괴롭힙니다. 종종 그 대리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에게 학대자의 실체를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학대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증명하십시오. 그를 덫에 빠뜨리고 그가 당신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햇빛만큼 학대를 소독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위한 전략, 배경소음 혹은 회색돌 전략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학대자에게 감정적으로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존재로 만들어 그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는 기술입니다. 첫째, 그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그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절대로 그를 비판하거나 그의 의견에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의 세계에서 그는 항상 옳습니다. 셋째,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말고 그가 말을 걸었을 때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은 그가 꺼낸 주제에만 국한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제를 꺼내거나 대화를 확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의 메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항상 반응만 하십시오. 수능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가 자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할 때 녹음기처럼 그대로 들려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전략들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빛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당신 자신을 되찾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